소승하니 산자에 따르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윤경범입니다. 비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취재하러 오신 이 기자 동지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통공사가 설립되면서부터 하나 있는 공사의 기치로 내달았던 시민 안전을 지켜내고 또 거기서 일하는 지하철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 있는 사장인 김태우는 취임 1년차인 지난 취임식 이후로부터 많은 부분을 혼자적인 독단적인 경영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장 보고 통치라고 하느냐 하면 이후에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노동조합과 상의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인운전, 무인역사,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의 안전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지하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에 있는 이윤추구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자기 멋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것입니다. 서울시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3선을 하면서 서울특별시가 노동존중 특별시라고 표방하면서 3선에 당선됐습니다. 과연 노동이 존중이 되는 그런 서울시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서울시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지하철 노동자의 건강권을 담보할 때만이 노동의 존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김태우의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서울교통공사 김태우 사장이 계속 이 부분을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행을 계속한다면 노동조합은 반드시 사장의 권한을 박탈해 나가는 그런 퇴진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장과 김태우 사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달 하루로 7월 1일 이전에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진정하게 서울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그런 교통공사를 만들어지기를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무인운전과 무인역사의 추진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노동조합의 힘으로 막아낼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밀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인역사 중단하라. 무인역사 중단하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승무본부장 양명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사사장 김태우는 5년 전 2013년부터 8호선 무인운전 시운전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 30억을 배정받아 추진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절대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라고 4번에 걸쳐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3년 전 2015년 김태우 사장은 노사협의 협상 자리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서울시의 지적사항, 우리 수도 서울에서 특히 8호선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이다 라고 지적하고 김태우 사장 본인의 입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공사가 통합되고 노동조합이 선거 국면에 있을 때 떳떳하지 못하게 뒤에서 몰래 본인의 치적을 쌓기 위한 행태를 벌였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하루 30만이 넘는 인구가 이용하는 8호선을 전자동 운전, 무인운전을 하려고 하면 시설 개보수, 신호, 전기 승합공사, 전동차,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대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8호선 전자동 운전을 하지도 못할 거면서 본인의 치적 쌓기에 시민의 혈세를 물쓰듯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승무본부는 이러한 김태호 사장의 행태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는 이용하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한 것이 저희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호선 열차가 기술력을 확보해서 완전 무인 자동운전이 가능하다고 합시다. 움직이는 열차는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일의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호선은 지상 구간과 터널 구간이 혼재해 있습니다. 터널 구간에서 화재 발생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견학을 통해서 본 싱가포르의 무인운전은 저희보다 양수도 좁고 터널 내에 대피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김태우 사장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인운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반드시 해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당신이 져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면 추진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러한 안전시설, 대피로 확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오로지 자신의 치적만을 쌓기 위한 이런 행태는 저희 승무본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사장은 반대로 가도 너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턱없이 부족한 만성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노동존중 특별시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남발하고 시민의 안전은 무시한 자신의 치적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김태우 사장은 더 이상 교통공사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통공사 승무본부는 모든 사활을 걸고 김태우 사장 퇴진에 몰입할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통공사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 스테이션이란 과거 구 서울도시철도공사 음성지기 강행하려다 실패한 창의 조직 프로젝트인 지역관제 시스템입니다. 지역관제는 한마디로 주재역이 여러 역을 통제 관할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스테이션은 여기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소방, 전기, 통신 등 기술 분야와 승무 차량 분야까지 통제 관할할 수 있는 1인 관제 시스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최대 과제는 안전사회 구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로 포장된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은 안전을 가정한 김태호 사장의 경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아무리 좋은 첨단 기술일지라도 결국 그 운영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보조수단입니다. 특히 교통공사와 같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십만 이용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무인역사 시스템인 스마트 스테이션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및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노사가 협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만 7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생계가 달린 문제를 노동조합과 전혀 논의도 없이 강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무인역사 시스템의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은 예산 수천억이 들어 지금의 인력 구조를 한 번에 감축하려는 획기적인 구조조정 수단인 것입니다. 이런 신기술 도입을 빙자한 구조조정은 과거 범죄 집단인 이명박근혜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경영 합리화 정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고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의 사업이 아무런 견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영무본부는 구조조정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경영주의를 규탄하며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스테이션 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역 참사 진상조사단의 일원이고 지금은 생명안전 시민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구역 참사 이후의 진상조사단에서는 서울시와 교통공사, 그때 당시에는 서울메트로였죠. 굉장히 많은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 권고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권고안의 첫 번째는 바로 인력 충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2인 1조 작업을 해야 했지만 한 명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러 간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역사에서 영무원들이 그 일을 함께 돕거나 함께하지 못했던 것은 영무 인력이 너무나 형편없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는 스크린도어의 인력만이 아니라 영무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권고안을 이미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안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것에서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위계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업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거나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인역사, 무인전동차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그 진상조사단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했었던 서울시 그리고 교통공사가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영무원의 인력 충원을 요구했었던 것은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민들,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것이 충분히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인 역사, 무인 전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대폭적인 인력 충원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자리에 없어지는 상황은 승객들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상조사단은 자신의 임무를 이미 마치긴 하였으나 여전히 서울시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돌리는 지금의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 생명안전시민넷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시민넷에서는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권리를 가져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재난참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승객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빠르게 안전조치를 할 수 없고 사람들을 위험에서 제대로 대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만약에 무인 역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대피시키고 함께 해야 될 직원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무인 역사, 무인 전동차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승객들에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 당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빠져나가고 당신들이 스스로 대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진상조사단이 무수히 많은 권고안을 내면서 비용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관련하여 각종 무임 승차 및 기타 등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우리가 협조하고 권고할 일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고도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처럼 무의미하게 시민들의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는 일, 스마트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돈을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바로 그 요구를 서울시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협의회 사무차장이기도 하고요.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조경욱입니다. 무인 운영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친구가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밀리다 보니까 손이 그 열리는 지하철 문 안에 딸려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건데요.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바람에 바로 내렸는데 여기 처음 온 역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엔 무작정 영무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영무실에서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라고 이제 묻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있던 영무원은 재빨리 응급처치를 해주면서 얼마나 놀랐냐며 위로까지 해주면서 또 이 지하철 안에서 당한 사고기 때문에 소정의 치료비가 지급될 수도 있다면서 이것저것 알아봐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공간인 역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영무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피가 나는 손을 움켜쥐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병원이 어디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CCTV에 대고 피나는 손을 보여주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 한 명 정도 손이 다치는 사고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것 아닌 사고에도 당사자는 크게 놀라고 당황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혹여 큰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인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이 참사에서 제일 크게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2인 승무였다면 사고 대처가 달랐을 거라는 점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참사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1인 승무도 모자라서 이제는 무인운전을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의문스럽습니다. 기술 발전도 좋지만
최후의 안전은 사람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역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항상 부족한 인력이 원인이었습니다. 더 좋은 기기 장비를 들여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인운전, 무인역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수천억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안전인력을 충원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인운전, 무인역사 추진을 중단하고 지하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무인운전이 절대안전, 무인역사가 서비스 혁명이라고? 서울교통공사, 이하 공사가 사람 없는 자동화로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한다. 시민안전을 우선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고 했더니 공사는 엉뚱하게도 무인운전, DTO, 무인역사, 스마트 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 없는 자동화로 지하철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사는 이미 승객이 없는 열차 시범운전을 통해 전자전 운전, 즉 무인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운전 취급 규정까지 바꿔가며 무인운전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공사는 8호선 영업열차를 시작으로 2019년 이후 다른 호선까지 전자동 운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열차 운행 관련 시급한 문제는 5에서 8호선 1인 승무를 1에서 4호선 2인 승무로 계산하는 것이지 안전담보를 확증할 수 없는 전자동 운전 시스템 도입이 아니다.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은 운전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반면 무인운전은 사고 발생 후 사후 조치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공사는 안전담보도 확증되지 않은 사후 조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공사는 현재 2에서 3인 1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체할 수단으로 가상 순찰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겠다며 이른바 무인역사, 스마트 스테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공사는 스마트 스테이션을 통해 화재 시 원격으로 확인하여 즉시 조치 가능하고 무단 침입자를 24시간 자동 감시하여 안전한 지하철이 구현된다 하지만 가상 순찰로 지하철 안전은 보장될 수 없고 화재 시 CCTV가 그 어떤 응급조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불과 2년 전 구역 참사를 잊었는가? 최소 2인 1조 점검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 끔찍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구역 참사 관련 판결문에서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2인 1조 점검과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컴퓨터는 열차 운행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열차 기능을 중단할 뿐 그 어떤 비상 조치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한 영상으로 역사 및 시설물을 조망하여도 사람이 직접 조치하지 않으면 지하철 안전사고는 대체할 수 없다. 문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무인운전 및 무인역사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공사는 이미 전자동 무인운전 시험과 스마트 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에 구입비의 수천 예산을 사용했는데 공사 계획대로 1-8호선 전체로 확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수천억에 달한다. 공공의 혈세로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고 싶다. 현실에서 전자동 무인 운전 시험과 스마트 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불효불급이다.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사장의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수천억의 공공혈세를 낭비해야 되겠는가? 지하철은 공공제조업 공장이 아니다. 무인제조업 공장은 컴퓨터가 고장나면 단순히 상품 생산이 멈추는 것이지만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대중교통은 자칫 수많은 사상자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지하철은 무인화, 자동화, 무인화보다 사람 중심, 안전 중심 시스템이 우선이다. 공사가 추진하는 무인운전, 무인역사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잘못된 정책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김태호 사장의 무인운전, 무인육사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인운전, 무인역사 추진을 중단한다. 시민열세 낭비하는 무인운전, 무인역사 추진을 폐기하라. 무인운전, 무인역사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인력 충원하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독단적인 황제경영 중단하라.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노사 대결 정책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하철 무인운전, 무인역사 추진 중단을 결정하라. 노동조합은 오는 6월 30일까지 무인운전, 무인역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6월 30일까지 답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은 하나, 독단적인 황제 경영으로 서울교통공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둘, 노동조합에 대한 대결 정책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셋,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김태호 사장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7월 1일부터 전면적인 사장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집행간부 일동